그래서 뭐 요게 마지막으로 impulse train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수직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렉탱귤러랑 이게 뭐 이게 렉탱귤러 펄스지 이게 펄스의 폭이 뭐가 2분의 1이니까 1이라고 1일. 그럼 이거 xt는 뭐로 적을 수 있어 이거? 렉탱귤러 t가 되겠지. 원래 1분의 t인데 뭐 1은 뭐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렉탱귤러 t 오버 렉탱귤러 t는 xf는 sync f가 되는 거고 sync f가 되고 xf는 렉탱귤러 t 아니 렉탱귤러 f가 되겠지. f 렉탱귤러 f가 되면 xt는 sync t가 되고 뭐 요거는 우리가 얘기했지만 로우 패스 필터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라고 했지. 아이디얼 하여튼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 이게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에 대해서는 안 했더라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지만은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은 이 ft f 이 f가 말하는 게 결국 우리가 주파수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주파수 f0를 가지는 주파수 f0를 가지는 펑션을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된다고.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0t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f0가 나타나다. 결국은 f0에서만 그러니까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인데 이게 결국은 f0에서 요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주파수 f0를 나타낸다. 그러면 f0에서만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꿨을 때 f0에서만 주파수가 존재해야 된다고. F0에서만 주파수가 존재한다. 그 F0에서 주파수가 F0에서만 주파수가 존재하려면 어떤 펑션을 써야 돼? 델타 펑션밖에 없지. 델타 F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F0에서만 주파수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뭐 이거 수식을 해서 뭐 하는 거야. 뭐 금방 할 수 있고 디라이브 하는 거야 할 수 있고 요 의미 자체가 델타의 F 마이너스 F0라는 건 주파수 도메인에서 F0에서만 존재한다라는 거. 이렇게 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펑션은 뭐 전에 뭐 잠깐 얘기했지만은 코사인은 이걸로부터 이거 익스포넨셜 j 세타가 우리가 오일러 공식에서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사인 세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넣으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세타는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는 어차피 똑같고 그 다음에 사인의 세타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요 두 식을 더해주면은 익스포넨셜 j 세타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세타가 2 코사인의 세타 이렇게 되니까 결국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의 익스포넨셜 j 세타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1번 식하고 2번 식하고 이게 더해줬는데 이번 더해주는 게 아니라 빼준다고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지. 더해주면 되니까 결국 익스포넨셜 j 세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세타는 어떻게 돼? 2j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결국 사인 세타는 2j분의 1의 익스포넨셜 j 세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세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여기 적용해 보면은 코사인의 2세타 이걸 세타라고 보면 이 세타라고 보면은 결국은 뭐 2분의 1의 익스포넨셜 j 세타 이렇게 되는데 익스포넨셜 세타의 풀에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된다고? 결국 2분의 1의 델타의 f 마이너스 f0 더하기 델타의 f 플러스 f0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사인은 2j분의 1에다가 델타의 f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델타의 F 플러스 F0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학생들이 이게 뭐 하나는 플러스고, 그러니까 물론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데 어떤 거는 이 뭐 J가 들어가고 뭐 마이너스가 들어오고 어떤 거는 플러스가 들어오고 이래 되니까 막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막 조금 전에 내가 디라이브 한 것처럼 이렇게 디라이브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디라이브 할 수 있어. 이거 디라이브 하는 거는 뭐 금방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한테는 뭐 이거 마이너스나 J 뭐 들어가면은 뭔가 대단히 달라질 것 같은데, J나 마이너스 이런 것들은 뭐에 관계됐다고? 페이즈면 관계됐다고. 페이즈가 J가 들어가면 90도가 돌아갔다는 거고, 마이너스 들어가면 180도 돌아갔다는 거고, J분의 1로 나눠졌다는 건 결국 마이너스 J로 곱해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J분의 1이라는 건 결국 마이너스 J하고 똑같잖아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270도 돌아갔다는 거지. 2분의 3파이 돌아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페이즈가 달라졌다는 거야 이게. 페이즈가 뭐 다른 거는 뭐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뭐 하여튼 페이즈가 달라지는 건데, 본질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여기 코사인, 이쪽에 코사인 파트고 이게 사인 파트인데, 코사인 사인 파트인데 둘 다 뭐 F0에서 주파수를 가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페이즈는 달라지지만은, 근데 우리는 페이즈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거든.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중요하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우리 막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뭐 크게 그거 할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퀀시 시프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프리퀀시 시프팅이 보면은 요거는 보면은 이거 잘 봅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을 보면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0t 곱하기 xt가 된다고. 곱하기 x0t니까 어떻게 이걸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이거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델타의 f-f0가 되고, 요걸 하면은 컨볼루션이 되고, 여기에 대해 풀에 트랜스폼은 xf라고 뭐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해주면 결국 xf랑 델타 펑션이랑 컨볼루션 하는 거라고.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된다고? 시프팅 한다고. f-f0로 시프팅 한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하고 뭐하고 곱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 곱해줬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시프팅 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뭐 타임 도메인에서 곱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어.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 없고, 이게 시프팅 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 요 밑에 거는 뭐 마이너스가 들어있으니까 마이너스, 뭐 그것만 바꿔주면은 x의 f 플러스 f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xt랑 코사인이랑 곱하기잖아. 곱하기니까 주파수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이거든. 뭐 앞에서 했던 거 xt, xf랑 요거랑 컨볼루션 하는 거로 여기 2분의 1의 델타 f-f0 더하기 델타 f 플러스 f0까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1의 x의 f-f0 더하기 x의 f 플러스 f0 이렇게 된다. 시프팅이 두 개가 되는 거지. 시프팅. F0로 시프팅한 거랑 마이너스 F0로 시프팅한 거랑, 근데 각각 앰플리튜드는 2분의 1씩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코사인이라 하면은 사인이라 하면은 뭐 물론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F가 마이너스 쪽에 있잖아. 있다 보니까 실제로 존재하진 않아. 우리 실제는 없다고. 실체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수학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야. 수학적으로만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수학으로 나타내야 될 것 같으면 이 파트가 뭐 중요하긴 한데, 실제로 우리한테는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이게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지, 마이너스 쪽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간과가 되고, 우리는 코사인 F0를 하면은 보통 F0 주파수 F0를 가지는구나 라고만 하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F0만 가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F0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게 풀의 시리즈나 풀의 트랜스폼, 풀의 시리즈를 할 때 몇몇 학생들이 그때 적어놓은 거 보니까 뭐 풀의 시리즈를 나는 풀의 시리즈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풀의 시리즈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코사인, 익스포넨셜 요렇게 정의했다고.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게 썸으로 정의했는데 몇몇 학생들은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표시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몇 명이 있던데 아마 그렇게 배운 것 같아. 그래서 뭐 내가 얘기했지만은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하면은 뭐 그게 틀린 거 아니고 뭐 쓸 수도 있는데 일단 계산하기가 복잡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이나 사인에는 이 주파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마이너스 쪽에도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하면은 더 복잡해져 이게 문제가 더 복잡해서 하여튼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XT랑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사실은 곱하기가 생략돼 있는 거지. 곱하기 생략돼 있다 보니까 이게 2J분의 1에다가 X의 F-F0 마이너스 X의 F 플러스 F0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 두 개가 뭐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하나는 J가 붙고 하나는 그래도 마이너스가 붙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두 개가 다른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본질적으로 두 개는 같아. 코사인 뭐에다가 코사인을 곱하는 거랑 뭐에다 사인을 곱하는 거랑 둘 다 효과는 같다고. 뭐냐 하면은 주파수에서 시프팅 한다고. 뭐 F0만큼 시프팅 하는 거랑 마이너스 F0로 시프팅 하는 거랑 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고 J가 붙는다든지 뭐 마이너스가 붙는다든지 이것들은 뭐라고? 뭐만 한다고? 페이즈만 달라지게 한다고. 페이즈만 영향을 미치는데 페이즈는 뭐 90도 틀어졌느냐 뭐 270도 틀어졌느냐 아니면 180도 틀어졌느냐 뭐 이 말인데 그거는 뭐 중요하긴 한데 특정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뭐 신경 안 써도 될 경우가 상당히 더 많아. 왜냐하면 페이즈가 틀어지는 건 타임 딜레이가 생기면 늘 페이즈가 틀어지기 때문에 그 타임 딜레이를 우리 정확하게 조정하기가 되게 상당히 어렵다고. 어렵기 때문에 뭐 하여튼 이런 것들 뭐 영상할 때는 좀 약간 문제가 되지. 영상에서는 우리가 금방 이게 타임 딜레이가 생기면 금방 디텍트 할 수 있는데 음성은 좀 약간 덜 하거든.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봅시다. 요 밑에 렉탱귤러, 이 렉탱귤러라지. 렉탱귤러에다가 코사인 곱해졌잖아. 그러니까 뭐에다가 코사인이 곱해졌다, 뭐에다가 사인이 곱해졌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는 게 타임 도면에서 곱해졌구나, 코사인이 곱해졌구나 하는 건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하나도 안 중요해. 그거는 그냥 뭐 내가 오늘 점심으로 뭐 짜장면을 먹냐 짬뽕을 먹냐 하는 문제하고 똑같다고. 그냥 뭐 배만 부르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하고 코사인을 곱해줬구나 라고 하면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프리퀀시에서 시프팅 됐겠구나, 프리퀀시에서 옮겨갔겠구나 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뭐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봅시다. 이 풀의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렉탱귤러 이게 되면은 10 싱크 10 F 이렇게다가 컨볼루션은 곱하기는 컨볼루션 바뀌고 이건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의 델타. 이건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2파이 F니까 주파수가 500이 되는 500이 되는 2파이를 빼버려야 되니까 이게 2파이 F0T가 되니까 이 F0가 이게 2가 빠져야 되니까 이게 F0가 500이 되겠네. 그럼 델타의 F-500 플러스 델타의 F 플러스 50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2분의 1 2분의 1하고 이거 10하고 하면 5가 되는 거고 5. 그 다음에 X의 싱크의 10의 F 마이너스 500 이렇게 되고 더하기 뭐 5의 싱크의 10의 F 플러스 500 뭐 이렇게 되겠네. 뭐 수식으로 풀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뭐 어떻게 되는지는 뭐 좀 더 그림이 여기 나오네. 이게 좀 봅시다. 이게 보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사실 통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통신에서 뭐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러니까 메시지 내가 여보세요 얘기하면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시그널이 나온다. 이게 메시지 시그널이라 하면은 MT라고 하면은 이걸
아무리 내가 크게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크게 소리를 낸다는 건 앰플리튜드가 이 앰플리튜드가 더 크게 된다는 거거든요. 요렇게 된다는 건데 요렇게 된다는 건데 앰플리튜드가 이렇게 돼봤자 멀리 못 가. 이게 문제가 멀리 못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MT에다가 여기에다가 곱하기 뭘 해줘야지 멀리 간다고? 멀리 가려면은 코사인 2파이 F0t를 곱해줘야 돼. 뭐 FCT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멀리 간다고. 멀리 간다고. 이러면 멀리까지 간다고 이게. 그냥 MT만 메시지가 날래가 여보세요 얘기하는 거 이걸 내가 아무리 크게 얘기해도 저 운동장 뭐뭐 있는 내 친구는 그걸 잘 못 알아들어. 왜냐면 그게 멀리까지 퍼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이 신호가. 그래서 이게 멀리 퍼지지 못하는데 여기 보면은 MT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서 보면은 MT가 좀 봅시다. 내가 이 그림이 기억이 안 나서 MT가 어떻게 돼 있냐면 렉탱귤러 이 펄스라고 여기서는 지금 렉탱귤러 펄스인데 펄스의 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2분의 타우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타우니까 이 폭이 어떻게 되는 거야? 타우가 되겠네. 앰플리튜드 1이고 그럼 이거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식으로 박성준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이거? MT 박성준 뭐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 이거? 폭이 타우니까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 그렇지 렉탱귤러 T 오브 타우 이렇게 되겠네. 타우분의 T가 되겠네. 그래.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고 이게 코사인이 곱해도 여기에 코사인이 곱해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실제로 세상이 날아다니는 요게 세상이 존재하는 거야 이게. 세상이 존재하는 거고 이 렉탱귤러 시그널은 어디에 존재하는 거야? 내가 핸드폰으로 한다면 핸드폰 내에서 존재하는 시그널이고 그러니까 모든 디지털 시그널 이 펄스파로 되어 있는 이 시그널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여러분들 컴퓨터 내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날아다니는 거는 이게 코사인까지 곱해진 게 실제로 이 세상을 날아다니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보세요 얘기하면 핸드폰에서 그걸 바꿔서 전파로 해서 날려보내는데 그러면은 여기 날아가고 있는 신호는 어떻게 되는 거야? 타임 도면에서 보면 이건 지금 타임 도면에서 보고 있는데 렉탱귤러랑 코사인이랑 곱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보인다고? 렉탱귤러랑 요런 렉탱귤러 펄스랑 곱하기 코사인 펄스 코사인 요렇게 되는 거. 아 이게 또 이게 자꾸 이거 끊어지네 이게. 이렇게 이네 좀 끊어서 이거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두 개를 곱한다. 곱하면 어떻게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XT에다가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이렇게 보인다. 그 세상에 날아다니는 신호를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인다고. 이거 두 개를 곱하면은 여기에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요렇게 보인다. 요렇게 보인다. 이렇게 이건 타임 도메인이에요. 타임 도메인. 그럼 이걸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자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러면은 요게 이제 이건 지금 타임 도메인에서 본 거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렉탱귤러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타우 싱크 타우 F 이렇게 보이겠지. 이렇게 보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코사인을 곱했다라는 거죠. 코사인을 곱했다. 그럼 코사인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걸 이제 보면은 이 핸드폰 내에 있는 여러분들 시그널을 보면은 요렇게 볼 거예요. 싱크 펑션처럼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뭐 핸드폰 내 신호를 뭐 볼 수는 없으니까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고? 앰플리튜드는 타워가 되고 요거는 언제 크로스 한다고? 요게 1일 때. 그럼 타워 F가 1일 때. 그럼 F가 뭐가 되는 거야? 1 오버 타워 되네. 1 오버 타워. 요것도 마이너스 1 오버 타워. 타워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요게 이제 핸드폰 내에 존재하는 신호의 요거는 타임 도메인이고 요거는 타임 도메인. 요거는 타임 도메인이고 이거는 타임 도메인이고 요거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핸드폰 내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세상에 날아다니고 있는 신호 요렇게 된다 했잖아요. 두 개 곱해진 게 이렇게 이게 타임 도메인이고 주파수 도메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싱크 타우 F에다가 뭐가 된다고? 코사인하고 곱해졌으니까 결국은 타우 싱크 타우 F랑 어떻게 된다고? 컨볼루션의 2분의 1의 델타의 F 마이너스 F0하고
델타의 F 플러스 F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에 2분의 타우에다가 싱크의 타우에 F 마이너스 F0하고 플러스 싱크의 타우에 F 플러스 F0 이렇게 된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럼 이걸 보면은 어떻게 되냐? 싱크 타우가 어떻게 F0로 하나 시프팅된 거랑 마이너스 F0로 시프팅된 거랑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면은 요렇게 된다고. 요렇게. 내 그림은 따로 안 그릴게. 요렇게 된다고. 요렇게 된다. F0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F0를 중심으로 이렇게 된다. F0 마이너스 F0 이렇게 중심으로 있다고. 그래서 요게 실제로 그러니까 이 지금 잘 봅시다. 이 위에 거는 그러니까 이 위에 거는 어디에서 핸드폰 내에 여러분들 핸드폰 내에 존재하는 신호야. 이게 위에 거는 핸드폰 내에서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컴퓨터 내에 존재하는 신호라고. 네. 응? 이거는 세상에 존재하는 신호야. 세상에 있는 신호로. 세상에 있는 신호로. 세상에 있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쪽은 크게 보면은 이걸 또 나누면 이쪽은 타임 도메인. 이거는 프리퀀시 도메인이지. 보는 거. 그러니까 핸드폰 내에 타임 도메인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핸드폰 내에 프리퀀시 도메인이 이렇게 돼 있고 세상에 존재하는 신호에서 타임 도메인에서는 이렇게 생긴 거고 프리퀀시 도메인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물론 요 마이너스 주파수가 마이너스 이게 주파수 도메인이잖아요. 주파수가 마이너스 도메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 이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 눈에는 요 부분만 볼 수 있어. 0보다 큰 거에만 볼 수 있지만 수직적으로는 여기 존재한다고. 수직적으로. 그래서 뭐 하여튼 요걸 좀 이렇게 명심을 해야 되고 요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야 돼. 이게 1, 2, 3, 4번 요게 1번하고 2번은 핸드폰 내에 여러분들 컴퓨터 내에 노트북 내에 여러분들 mp3 내에서 존재하는 신호고 세상에 날아다니고 있는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와이파이 쓰고 블루투스 쓰고 뭐 LTE 쓰고 있고 5G 쓰고 있잖아. 그러면은 요 세상에 실제로는 요런 시그널들이 세상에 지금 가득 차 있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요런 신호들이 지금 있는데 이거는 3번은 타임 도메인이고 이거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 뭐 두 개 같은 신호인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스 타임 풀의 트랜스폼이 이제 뭐 이게 여러 가지 성질을 따른다고 하는데 뭐 다른 것들은 뭐 조금씩 할 텐데 이 중요한 건 어떻게 타임에서 요 밑에 거 두 개만 봅시다. 일단 타임에서 곱하기가 되면 어떻게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컨볼루션이 되고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이 되면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곱하기가 된다는 거. 요거. 그러니까 컨볼루션하고 컨볼루션하고 이게 곱하기가 이게 거의 뭐 이렇게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고 뭐 내가 좀 더 중요한 것들은 이게 성질을 나타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스 타임 풀의 트랜스폼은 리니어해. 리니어하다라는 건 어떻게 된다고? 같이 넣어놔. 이렇게 같이 x1, xt, 알파 x1t하고 더하기 베타 x2t를 더해서 넣어놔. 각각을 x1t만 넣고 x2t만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을 했을 때 더하기하고 알파배를 하나 똑같다라는 거야. 알파 x1에 이거 풀의 트랜스폼은 베타 x2f 이렇게 두 개가 똑같다고. 이게 리니어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리니어하지 않으면은 뭐 우리 사실 구할 수도 없어. 이게 구할 수도 없고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리니어리티 각각 타임 도메인에 x1하고 x2가 되어 있는 거 이게 리니어리티를 만족하는 거고. 그 다음 타임 시프팅 이게 이제 나오네. 이게 타임 시프팅인데 이게 보면은 타임 시프팅은 이게 yt가 x의 t-t0이다. t가 이제 t0만큼 시프팅한 거지. 좀 딜레이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들. 그 뭐 0초에서 턴온 시킬 수도 있고 어떤 회로를 0초에서 턴온 시킬 수도 있고 뭐 5초 뒤에 턴온 시킬 수도 있고 뭐 하루 뒤에 턴온 시킬 수도 있잖아.
그런 턴온 시키는 타임에 따라서 이게 뭐 T0만큼 딜레이 시프트 되는 거니까 T0만큼 시프트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은 언제나 우리가 만들 수 있어. 그 요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는 건데 x0 x의 t-t0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이 델타 펑션을 이용해서. 그래서 내가 어제 델타 펑션 지난 시간에 델타 펑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 게 이런 시프팅하는 것도 이게 될 수 있다고. 우리 xt에다가 빨간색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x 자꾸 빨간색으로 되네. xt에다가 어떻게 된다고? 델타의 t-t0가 어떻게 되면 이 위에 거하고 똑같이 돼. 똑같이. 박성묵. 박성묵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위에 거하고 같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컨볼루션이 돼야지. 컨볼루션. 그래. 컨볼루션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이게 잘 보면은 이제 YT를 요 상태에서는 풀에 트랜스포머 하기가 상당히 뭐 할 수는 있는데 어렵다고. 그럼 이 정의대로 해줘야 돼. 이걸 풀에 트랜스포머 해주려면은. 근데 여기 상태는 2번 상태는 그냥 바로 해주면 되지.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서 YT 이게 같은 거니까 이게 풀에 트랜스포머 하면은 YF는 어떻게 된다고? 이거 풀에 트랜스포머 하면 XT에 대해서 풀에 트랜스포머 한 걸 XF라고 하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한 거는 어떻게 된다고? 곱하기가 되고 이거 델타의 t-t0를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된다? 아니 이거 풀에 트랜스포머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t0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이거 이 파트 혹시 뭐 모르는 사람 있으면 이거 뭐 이게 다 알긴 아는데 델타 펑션이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하고 이게 연관이 된다는 걸 아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걸 헷갈려. 이게 만약에 델타의 t-t0가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0가 된다는 걸 아는데 여기에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자꾸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걸 외우지 말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 공식들을 외우려고 시작하면은 이게 뭐 그 당시에는 외울 수 있어.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뒤에 다시 물어보면은 헷갈리거든. 그러면은 그냥 외우지 말고 그냥 대입해 보면은 더 쉬워. 대입해. 그럼 이 풀에 트랜스폼 해보자고. 그러면 델타 펑션 얘기했지만은 이걸 풀에 트랜스폼 한다라는 건 보통 xt 델타의 t-t0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t랑 곱해서 dt 해주는 거거든 이게. 해주는 거니까 이게 언제만 0이 아니라고. 이거 두 개. 이거부터 계산해 보자고. 이거 델타 t랑 뭐랑 곱하면은 뭐가 된다고? 샘플링 한 거랑 똑같다고. 그러면 델타의 t-t0랑 곱하기 뭐가 된다고? t0일 때 값이야. 그러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 t0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거 같다고. 이 안에 요거랑 같다고. 같았는데 해놓고 나니까 요 앞에 수식 1번 수식에서는 이게 t에 대한 함수였으니까 이걸 인테그랄하고 빠지지 못하는데 2번 수식은 이건 t0가 된다고. 인테그랄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t0 이 빠져나오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를 델타의 t 마이너스 t0를 dt 하는 거니까 뭐 이거는 얘기했지만 1 아니면 0이라고.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하는 거니까 1이겠네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아니 뭐 대부분 다 알고 있을 텐데 혹시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까봐 내가 얘기한 건데 이걸 외우지 말고 금방 드라이브 해보면 이렇게 몇 번 해보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냥 뭐 2초도 안 걸려 사실 해보면은.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나타내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이게 나타내는 게 뭐냐? 이게 YF는 XF랑 연관이 있어. XF랑 연관이 있는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T 이렇게 두 개 곱한 형태로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적어봅시다. YF는 XF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FT0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특징이 있다고.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 이 J가 들어가 있는 거에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어. 이게 이 J가 들어가는 거 특징 어떻게 되냐? 어떻게 특징이 뭐냐? 이게 절대값을 씌웠을 때 1이 된다고. 1 익스포넨셜 J 뭐 세타 이렇게 되면 1이 된다고. 1이 된다고.
그 다음에 이거에 페이즈 익스포넨셜 j 세타 이렇게 페이즈라 하면은 이게 세타가 돼요. 세타. 절대값은 1이고 세타 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걸 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요 성질을 이용하면은 yf의 절대값을 씌워보자고. 절대값은 xf의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2파이 ft0의 절대값인데 각각 복소수의 절대값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xf의 절대값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2파이 ft0 이 절대값이라고. 근데 이 아까 절대값 뭐라고? exponential 컴플렉스 exponential 펑션의 절대값 뭐라고? 1이라고. 그럼 뭐가 똑같아? xf는 같네. 절대값은. 매그니튜드는 같다고. 매그니튜드는 같아. 뭐만 달라지는 거야? 페이즈만 달라지는 거야. 페이즈만. 이거의 yf 페이즈는 어떻게 xf의 페이즈에다가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런 거. 마이너스 세타가 이렇게 되는 거. 2파이 f0.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세타니까 결국은 이게 2파이 t f0t 이렇게 되겠네. 2파이 f0t.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 뭐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타임 시프팅,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시프팅한 거잖아. 타임 도메인 시프팅한 거. t0만큼 시프팅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매그니튜드, 앰플리튜드는 같고 뭐만 달라진다고? 페이즈만 달라진다. 페이즈만 달라진다. 매그니튜드. 뭐 이거 매그니튜드 표시야 이거는. 매그니튜드는 같고 페이즈만 달라진다고. 뭐 페이즈만 달라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시프팅하면은 페이즈만 달라진다. 이거 뭐 꼭 기억해놔야 돼. 이거 뭐 우리 이제 나중에 필터 설계할 때 이거 뭐 너무나 중요한 성질이니까.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xt가 요 1번 수식 봅시다. 1번 여기 보면은 0부터 이게 톱니파인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싱크 스퀘어 t 이렇게 되겠네. 싱크 스퀘어 2t 이렇게 되나?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는 이게 싱크 제곱에 t 마이너스 1 이렇게 t만큼 시프트 했네. t만큼 1만큼 시프트 했네. 시프트 하면 어떻게 된다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똑같은데 매그니튜드는 두 개 똑같아. 이게 두 개 똑같다고. 같은데 페이즈만 달라진다고. 페이즈만 달라지는데 페이즈는 맞추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워. 이게 여러분들이 맞추기 어려워서 뭐 결국은 뭐 매그니튜드만 우리는 좀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뭐 보통 말하는 필터라 하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는 건데 뭐 렉탱귤러 펄스 아니 뭐냐 필터로 하면은 뭐 로패스 필터, 하이패스 필터, 뭐 밴드패스 필터 이 필터들 다 뭐만 보냐 하면은 결국은 매그니튜드만 본다고. 매그니튜드 앰플리튜드 뭐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라고 그러지. 그래서 여기 좀 잘못됐네. 이게 x 이 y가 아니라 x가 돼야 돼. 이거 xf다 이렇게 돼야 되고 하여튼 뭐 타임 시프팅 하면은 페이지만 달라진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놔. 이거 뭐 어차피 똑같아. 이게 그 디지털에서도 완전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타임 스케일링. 그러니까 이게 타임 스케일링이 뭐냐 하면은 이 펄스의 폭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주파수에서도 달라진다고. 이게 펄스의 폭, 이 타임 도메인에서 보는 거예요. 타임 도메인에서. 이거는 타임 도메인이고 이쪽은 타임 도메인. 이거는 프리퀀시 도메인인데. 이 지금 XT를 봅시다. 첫 번째 위에 있는 이 1번의 XT를 보고 2번의 XT를 보면은 1번의 XT는 타워의 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이게 펄스의 폭이 타워가 되는 거고 2번의 펄스의 폭은 2타워가 된다고. 2타워.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렉탱귤러 T 오블 타워고 이거는 렉탱귤러 T 오블 2타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봅시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걸 0101 이게 뭐 디지털 펄스라고 그랬잖아. 1번 요렇게 나오는 걸 이걸 디지털 펄스라고 그러는데 디지털 펄스라고 그러는데 이 디지털 펄스는
결국 0101로 내가 처음에 여보세요 얘기하는 걸 샘플링하고 퀀타이션해서 0101로 나오면은 그걸 이제 보내는데 요렇게 요런 디지털 펄스들이 쓰인다고. 실제로. 이렇게 쓰이면은 내가 속도를 빨리 해야 되겠다. 뭐 누구 요즘 뭐 경기를 안 해서 내가 예를 좀 들기가 그렇네. 요즘 스포츠 경기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손흥민 경기 뭐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속도를 뭐 큰 화면으로 보면 속도가 빨라야지 그게 다 될 수 있잖아. 픽셀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 한다.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펄스의 폭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속도를 빨리 한다는 건 펄스의 폭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야. 응? 속도를 올리겠다라는 건 타우를 줄여야 된다는 거야. 이게 펄스 폭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응? 그래야지 많이 보낼 거 아니야. 단위 시간당 많이 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타우를 줄이면 되지 하는데 어떻게 프리퀀시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응? 이 타우의 싱크대 요거에 대해 풀이 트랜스포하면 타우 싱크 타우 F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이게 크로스하는 지점이 타우분의 1, 요 마이너스 크로스하는 요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펄스의 폭의 요게 이걸 이제 밴드위스라고 그러는데 밴드위스 밴드를 얼만큼 차지하냐 프리퀀시에서 얼만큼 차지하느냐 하는 건데 밴드위스는 어떻게 된다고? 원오블 타우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 타우하고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타우를 내려야 되고 타우를 낮추면 원오블 타우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밴드위스가 올라가게 된다고. 그래서 속도를 올리면은 밴드위스가 올라가게 돼. 속도를 올리려면은 밴드위스를 더 많이 써야 된다고. 뭐 통신 과목을 들었던 학생들은 알겠지. 내가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밴드위스라는 건 이게 돈이라고 돈. 한정된 자원을 돈을 주고 사야 돼 이게. 공짜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코사인 곱할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돈 주고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SK나 뭐 LG나 뭐 KT에서 LTE 서비스를 하기 전에 뭐 5G 서비스를 하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돈을 주고 정부한테 돈을 주고 사야 돼. 그 특정 대역을 그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그 넓으면 넓을수록 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돈을 쓴 밴드위스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높이려면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1번의 수식을 보면은 요렇게 되는 거고 2번 수식 요게 2타우로 되어 있으면은 2분의 타우니까 어떻게 이게 밴드위스는 2타우분의 1이니까 위에 거에 비해서 이 3번 시그널에 비해서 4번 시그널은 밴드위스는 반만 그 속도를 반으로 하면은 돈도 반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 요걸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다음 뭐 컨볼루션 하는 거 요 타임 도메인에서 이게 대부분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 요거는 요 영역을 보면은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위쪽은 타임 도메인이고 이 밑에 쪽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네. 프리퀀시. 그래서 XT가 HF 임펄스를 있으면 물론 여기에는 LTI 시스템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 LTI여야지 컨볼루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면은 컨볼루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똑같은 요 시스템인데 이걸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는 거지. XF가 들어가서 HF를 통과하고 나면은 YF가 나타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 곱하기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뭐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지.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그 뭐 이 밑에 거는 뭐 그냥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H1F라는 게 있고 H2F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의 시스템을 있는데 인풋을 XF를 넣었다가 H1F를 통과하고 나머지 또 나오는 걸 또다시 H2F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뭐 쉬워요. 그냥 XF를 H1F를 통과하고 나면 나오는 아웃풋이 이게 X1, X 곱하기 H1F가 되고 이걸 다시 인풋으로 넣다 보니까 H2F가 되면은 이렇게 두 개가 곱해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마치 H1F랑 H2F랑 이렇게 두 개 곱해진 걸 여기 인풋으로 XF가 들어가고 YF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개 캐스케이드로 시리얼로 이렇게 연결 H1F 통과하고 H2F 이렇게 통과하고 이렇게 뭐 H3F 통과하고 뭐 여러 개로 돼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 두 개 곱해진 거에 그냥 통과하는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여기에는 LTI 시스템이라는 뭐 가정이 들어 있어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이거는 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 뭐 여기서 이거 하면은 좀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은 요 싱크 펑션이 있는데 싱크 펑션 요렇게 이렇게 있는데 싱크 펑션을 보니까 앰플리튜드 1이고 언제 네 번째 크로스 할 때 이 4거든. 그러면 이 첫 번째 크로스 하는 건 1이라고 1.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싱크 T 이렇게 되겠네. 1이니까. 첫 번째 크로스 하는 게 1이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고? 곱하기 어떻게 코사인 2파이 F0 T를 해서 이제 날려 보내는 거지. 그럼 두 개가 이제 날아가고 있는 신호, 요 신호를 날아가고 있는 요 신호를 잡아서 해보면은 싱크에다가 코사인이 곱해져서 되니까 싱크 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0 t가 되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코사인이 곱해졌다라는 건 코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잖아. f0가 굉장히 빠르다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미안해 이거 목이 갑자기 메어서. 그 코사인을 곱했다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빨리 움직인다는 건데 보통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F0 이게 뭐 예를 들어 와이파이다 2.4기가거든. 2.4 곱하기 10의 9승이야. 1초에 10의 9승분만큼 2.4 곱하기 10의 9승분만큼 움직인다라는 거야. 그 다음 뭐 5기가짜리도 요즘 뭐 쓰잖아. 이게 5 곱하기 10의 9승분만큼 1초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우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 두 개 곱한 걸 해주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이렇게 되고 싱크 펑션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거꾸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또 없어질 것 같아. 안 없어지네. 중간에 끊어야 될 것 같아. 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요렇게 보인다. 요렇게 보인다. 요렇게 빨간색처럼. 이게 세상의 나라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세상의 날아다니고 있는 신호가 이렇게 된다고. 이 싱크 펑션은 핸드폰 내에 있는 시그널이고 이건 지금 타임 도메인에서 본 거고 이쪽 가는 이거는 지금 타임 도메인에서 본 거고 위에 건 지금 타임 도메인이야. 그럼 이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이거 싱크 펑션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이 어떻게 된다고? 렉탱귤러 F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보일 거로. 주파수 도메인 렉탱귤러 F인데 이게 1이니까 이게 0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고? 앰플리튜드는 1이고 2분의 1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요. 사인. 거기에다가 이제 곱하기였으니까 컨버전이 되겠지. 주파수 코사인을 곱한다는 거. 코사인이니까 0을 중심으로 해서 F0랑 마이너스 F0에서 이제 이게 2분의 1씩 요런 게 존재하는 거지. 여기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럼 요게 두 개 컨볼루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이게 F0를 중심으로 해서 요게 있는 거지. F0를 중심으로 해서 F0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렉탱글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0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거는 또 빨간색으로 해놓고 이것도 빨간색 안 하니까 좀 이상하다. 어휴. 이렇게 되겠지. 그 0인데 폭은 뭐 어차피 똑같아. 이게 1이고 이것도 1이고 1인데 이거는 F0를 중심으로 있는 거 마이너스 F0를 중심으로. 근데 앰플리튜드는 아까 1이었는데 어떻게 되냐? 2분의 1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2분의 1로 이렇게 요 그림을 이제 그리라는 거예요. 요 그림하고 요 그림 이 3번 요 그림하고 이 4번 요 그림을 여기에 채워야 돼. 이게 여기 3번 그림이고 여기 이제 4번 그림이 돼. 여기는 이제 오메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F로 봐도 돼, F.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멀티플렉싱이라고 해서, 봅시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뭐, 여러분들 본인만 생각해도 나도 마찬가지인데, 뭐, 내 핸드폰은 뭐, 나는 아직까지 5G는 아니고 LTE 쓰고 있는데 LTE고, 그 다음에 뭐, 블루투스 마우스도 쓰고 있고, 키보드도 블루투스 키보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뭐 와이파이도 내 지금 이제 하면서 이게 네트워크 연결돼서 지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게 X1은 예를 들어서 X1은 뭐 와이파이 시그널이고 뭐 X2는 뭐 LTE 시그널이고 X3는 뭐 5G 뭐 5G 폰은 안 가지고 있지만 하여튼 5G라고 합시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와이파이 신호를 나타내는 X1에다가 F1을 곱하고 오메가 1이니까 2파이 F1이지. F1을 곱하고 LTE 시그널로 지금 핸드폰에 쓰고 있는 F2를 곱하고 5G에 쓰고 있는 F3를 지금 다 곱해서 실제로는 이 세상에 날아다니는 신호는 이게 다 혼재되어 있는 신호야. 이게 다 같이 있다고. 같이 존재한다고. 같이 존재하는 신호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같이 존재하는데 우리 두 개가 어떻게 같이 하는데 우리가 뭐 헷갈리지 않고 이걸 다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같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F1하고 이 F2하고 F3만 다르게 한다면은 우리가 그걸 다 분리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분리해낼 수 있다. 왜? 주파수를 다르게 다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여기 같이 존재하지만은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은 이제 막 사실 그림 그리기도 어려워. 이게 세 개를 다 타임 도메인에서 그림 그리는 거 어렵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이게 오메가로 되어 있는데 F1, F2, F3가 있는데 이게 지금 와이파이 신호니까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는 주로 2.4기가 쓰고 있거든. 2.4기가. 그 다음에 뭐 5G 같으면 아니 LTE 같으면은 뭐 1.8기가, 2.1기가, 2.6기가인데 뭐 이 2.6기가를 합시다. 2.6기가. 그 다음에 5G니까 뭐 우리가 보통 지금 3.5기가 쓰고 있거든. 3.5기가 뭐 28기가도 있는데 28기가는 아직 안 쓰고 있고 3.5기가 쓰고 있으니까 요 기가 요 F3 여기에 있다 보니까 두 개가 겹치지 않아. 이게 겹치지 않는다고. 겹치지 않다 보니까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은 2.4기가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신호가 이런 신호하고 예를 들어 LTE 신호 같으면 더 빨리 뭐 이렇게 되는 신호하고 이 두 개 막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본다면은 그다음 뭐 이거보다 더한 신호 같으면 뭐 다른 게 뭔가 되겠지. 5G 같으면 더 빨리 돼야 되니까. 이렇게 겹쳐서 보이다 보니까 타임 도메인에서는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불가능해. 타임 도메인에서는. 시간 측면에서는. 타임에서는 구분이 안 된다고.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주파수에서는 구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런 걸 따로따로 그러니까 같은 이 우리 세상 공간을 이 F를 다르게 하면서 F1, F2, F3 이렇게 다르게 하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와이파이 신호도 쓸 수 있고 LTE 신호도 쓸 수 있고 5G 신호도 쓸 수 있고 블루투스 신호도 쓸 수 있고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인공위성도 할 수 있고 오만 걸 다 할 수 있다고. 군용 통신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게 뭐 F를 다르게 하면 F0를 다르게 하면은 그게 다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이 돼서. 그래서 뭐 이게 하여튼 뭐 이게 FDM이라고 FDM 프리퀀시를 디비전해서 프리퀀시를 디비전 멀티플렉싱이 같이 쓰자는 얘기거든. 멀티플렉스 따로따로 나눠서 같이 쓰자는 얘기인데 한다는 얘기인데 멀티플렉싱 뭐 하여튼 요거는 통신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뭐 사실 시너미시 여기 DSP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진 않은데 하여튼 뭐 주파수 나온 김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풀의 트랜스폼 이 임펄스 트레인이 나타나는데 임펄스 트레인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걸 그러니까 피리어딕 시그널을 우리가 델타 펑션의 임펄스 트레인하고의 연관성으로 뭔가를 표시를 할 수 있어.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렇게 임펄스 트레인을 우리가 이렇게 이 렉탱귤러가 계속 이렇게 T0만 나오잖아요. 1번도 나오고 2번도 나오고 3번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 쭉 나오는 거지. 이쪽 마이너스 쪽도 계속 있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냐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하냐면은 대표 선수 하나랑 대표 선수 A 렉탱귤러에다가 타우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 거. 여기에다가 컨볼루션 어떻게 한다고? 임펄스 트레인 0일 때 T0일 때 마이너스 T0일 때 이렇게 이 두 개를 컨볼루션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이거랑 이 렉탱귤러랑 2번이랑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에 나타나? 델타 펑션이니까 이거 델타 펑션이 델타 제로잖아. 델타 t잖아. 그러면 델타 t랑 렉탱귤러랑 델타 t랑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돼? 그대로 그 자신 나타나잖아. 0일 때 이렇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요 3번 봅시다. 이 t0만큼 이게 델타의 t 마이너스 t0 이렇게 돼 있잖아. t 마이너스 t0 다시 적읍시다. t 마이너스 t0 이렇게 될 텐데 t0만큼 쉬프트 돼 있는 거랑 뭐 렉탱귤러 펄스랑 곱해졌다. 이미 xt랑 곱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t0만큼 쉬프팅한다고. 이렇게 되죠. t0만큼 쉬프팅한다. 그 다음에 4번 이거 봅시다. 마이너스 t0 수식으로 나타나면 t 플러스 t0 이렇게 될 텐데 이거랑 하지면 어떻게 해? 이거 뭐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t0만큼 쉬프팅한다. 이걸 계속 해주면 어떻게 해? 이걸 계속 해주면은 여기도 계속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분리하는 거야.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은 훨씬 접근하기가 쉽다고 이게. 그래서 sorry 이게 전화가 와서 오네. 전화 일단 끊고 미안해. 이게 내 방에서 하다 보니까 내가 뭐 이 전화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러면은 A의 렉탱귤러의 T 오브 T 이게 대표 선수 이게 1번이지 1번 신호에다가 요 2번 요걸 다 한 거 요걸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고? 수식으로 어떻게 된다고? 이거에 컨볼루션이 된다 이제 컨볼루션에다가 어떻게 된다고? 이게 sum에 이게 n에 k라고 해. 이게 k라고 해놨네. k라고 해야 되겠다. k에 델타에 t 마이너스 k t0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신호는 어떻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냐면 이 대표 선수 이 대표 선수에다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 컨볼루션 임펄스 트레인 이렇게 컨볼루션 여기에다가 임펄스 트레인을 컨볼루션 하면 된다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러면 요걸 뭐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 이게. 물론 이렇게 되니까 델타하고 그러니까 델타 펑션하고 컨볼루션 뭐 이미 xt랑 컨볼루션 하면 쉬프팅 되잖아. 그러면 요걸 다시 나타내면은 요 밑에 a의 렉탱귤러에다가 어떻게 kt만큼 쉬프팅한 거 t에 t 마이너스 k t0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여기 밑에 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신호가 1번 시그널이고 이거 2번 시그널이라 했을 때 1번 시그널로 해놓으면은 1번 시그널은 우리가 뭐 주파수 도메인에 뭔가를 구한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유용해. 근데 2번 시그널은 뭐 별로 안 유용해. 그냥 뭐 이거 나타내기엔 더 간단하긴 한데 이걸 가지고 뭐 주파수 도메인에서 뭔가를 풀이 트랜스폼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 이게. 어려워서 써봤자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게. 그래서 유용하다라는 거. 요렇게 주로 많이 표시해.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다시 A의 렉탱귤 요 앞에 적은 거 요 수식 1번 수식을 내가 다시 적은 거야 이거. 다시 적은 거 A의 렉탱귤러의 T 오브 타우에다가 컨볼루션 임펄스 트레인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에 대해서 풀이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된다고? A 타우에 싱크에 타우 F 이렇게 돼 있고 컨볼루션은 곱하기로 바뀌었고 그 다음 임펄스 트레인은 어떻게 된다고? 임펄스 트레인 이거 어떻게 된다고? 임펄스 트레인 네, 이거 외우라고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앞으로 샘플링 할 때도 이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디 있어? 여기 나오네. 이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임펄스 트레인이
임펄스 트레인 요게 어떻게 바뀐다고? 여전히 주파수 도메인에서 임펄스 트레인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타임 도메인에서는 t마다 반복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고? 1 오버 t마다 반복된다. 1 오버 t. 그 주파수니까 거꾸로 돼야 될 거 아니야. 1 오버 t. t분의 1로. 여기 상수는 이제 t분의 1이 붙는데 뭐 이거 뭐 정확하게 구하려면은 사실은 뭐 풀의 시리즈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풀의 시리즈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은 1 오버 t0에 이게 델타의 f 마이너스 뭐 f0를 해도 되고 n f0 뭐 f0를 하면은 f0는 1 오버 t0라고 이제 표시를 해놔야지. 아니면 뭐 1 오버 t0라고 여기 적어도 괜찮아.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곱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요 수식을 한다. 그럼 상수 나 빼고 상수 a 타우에 싱크에 타우 f니까 a 타우에 t0 이건 상수는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싱크에다가 델타 펑션을 곱하기를 하는 거라고. 곱하기. 그러면 임의의 델타 t랑 델타의 t 마이너스 t0랑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 이게 t0에서만 0이 아니니까 x의 t0 곱하기 델타의 t 마이너스 t0 이렇게 된다 했죠. 이게 똑같은 거네. 이게 t0가 t가 f로 바뀌었을 뿐이고 t0가 f0가 됐으니까. 이거 똑같네. 그럼 이거는 싱크에 어떻게 타우 nf0니까 타우 n f0 곱하기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걸 자세히 보면은 결국 이 싱크 펑션에다가 델타 펑션 임펄스 트레인을 곱하는 거니까 싱크 펑션 이렇게 되는 거에다가 싱크 펑션에다가 어떻게 된다고? 임펄스를 곱하기를 했다. 임펄스 거기서 뽑아내겠다. F0마다 뽑아내겠다는 거죠. F0 꼭 뽑아내겠다고 이렇게 뽑아내겠다고 여기서 뽑아내고 F0마다 뽑아내는 거야 지금. 이렇게 뽑아내다 보니까 F0마다 뽑아냈다고. F0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KF0마다 존재한다는 거야. 주파수가 주파수가 KF0만 존재한다고. KF0에만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했던 풀의 시리즈 할 때 했어요. 풀의 시리즈라는 게 뭐라고? 주기함수가 나타나면은 주기분의 1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주기분의 1을 뭐라고 했다고? 펀더멘탈 프리퀀시라고 했잖아. 펀더멘탈 프리퀀시. 응? 풀의 시리즈에서 했던 게 주기함수에서 주기를 구하면은 주기분의 1이 이게 어떻게 펀더멘탈 프리퀀시 F0라고 했잖아. F0. 이것만큼마다 K의 F0마다 주파수가 존재한다고 했거든. 근데 이걸 여기에서 보면은 T0마다 존재하는 이 신호를 우리가 봤는데 이걸 풀의 트랜스폼 해도 똑같다라는 얘기야. 이게 풀의 트랜스폼을 하나, 풀의 시리즈를 하나 KF0에서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주기함수일 때는 이거랑 저거랑 풀의 시리즈를 하나, 풀의 트랜스폼 하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주기함수로 나타내는 T0마다 되는 주기함수야. 이게 엑스테론은 주기함수. 주기 시그널을 풀의 시리즈로 할 수 있고 풀의 트랜스폼으로 할 수 있어. 이 밑에 거 위에 거는 풀의 시리즈고 밑에 거는 풀의 트랜스폼이 돼. 앞에 CT라고 한 건 continuous time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이게 continuous CT라는 건 continuous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끝나면 곧 할 게 뭐야? discrete time이거든. discrete time 풀의 트랜스폼이나 discrete time 풀의 시리즈랑 구분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 그런데 뭐 근데 이게 잘 보면 두 개가 똑같아. 두 개가 뭐 똑같은 신호를 XT라는 주기함수에 대해서 하나는 풀의 시리즈를 하고 하나는 풀의 트랜스폼을 했더니 두 개가 같이 나와야지 당연히. 만약에 다르게 나오면은 풀의가 잘못 구한 거라고 우리가 뭔가 잘못했든지 그러면은 지금까지 남아있지도 않겠지. 같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같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X축을 잘 보자고. 이게 풀의 시리즈랑 풀의 트랜스폼은 앰플리튜드랑 뭐 다 똑같아야 돼. 똑같은 건데 X축이 풀의 시리즈에서는 K였고 풀의 트랜스폼에서는 F로 나타난다고.
F로 나타나는 건 알겠어. F로. F는 주파수로 했으니까. 주파수로 나타난다. 주파수로. 근데 이 K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K. K. K라는 건 왜, 이거 주파수가 아니라 왜 F야, 이게? K야. F가 아니라 K. 어? 왜 K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풀이의 시리즈는 뭐 만든다고? 풀이의 시리즈는 이미 풀이의 시리즈가 나왔다라는 건 이미 주기가 나왔다라는 거고, 주기가 나왔다는 건 펀더멘탈 프리퀀시가 결정됐다라는 얘기야. 펀더멘탈 프리퀀시가 기본 주파수가 결정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만큼만 존재한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다고 우리가. 어? 내가 전에 그 얘기하면서 뭐 이거 얘기했었는데 이 뭐야? 다시 봅시다. 여기서 이런 신호가 예를 들어서 기본 주파수 여기 주기가 1초일 때 아니면 1 마이크로세컨드일 때 1 마이크로세컨드가 되면 기본 주파수가 뭐가 된다고? 1메가헤르츠가 된다고. 기본 주파수가. 1메가헤르츠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0헤르츠 플러스 마이너스 1메가헤르츠 플러스 마이너스 2메가헤르츠 플러스 마이너스 3메가헤르츠는 존재하는데 이게 계속 쭉 나가겠지. 근데 여기에는 뭐는 없다고? 뭐 99헤르츠는 없다고. 이런 건 없다고. 999헤르츠도 없다고. 878헤르츠도 없다고. 이런 것도 없다고. 다 없다고. 특정 주파수만 존재한다는 거야. 특정 주파수만 존재하다 보니까 1메가헤르츠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펀더멘트 프리퀀시가 F0가 이게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F0라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2메가헤르츠는 플러스 마이너스 2메가헤르츠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F0고 3메가헤르츠는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F0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F0에 정수배 되는 것만 존재하거든요. 요 상수배 되는 것만 존재하다 보니까 굳이 그걸 다 할 필요는 없고 뭐만 체크해 주면 되는 거야. K만 표시해 주면 된다고. K만. 요 K만. 이 K라는 건 결국 KF0에서 이게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 되는 수의 K 배수 되는 상수지. 배수 되는 상수라고. KF0. 여기 배수된 상수인데 그 K에서만 존재한다고. 1에서만 존재한다고. 2에서만 존재하고 3에서만 존재하고 4에서만 존재하고 이렇게 존재한다고. 1.1은 없다고. 2.3도 없다고. 이런 거. 0.8 이런 거 없어. 마이너스 뭐 이런 것들 존재하지 않아. 그거 하기 때문에 상수로 표시해도 된다고. 근데 원래 풀의 트랜스폼은 원래가 컨티뉴어스 프리퀀시를 다 나타내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프리퀀시를 다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모든 주파수.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임펄스로 표시하는 거예요. 임펄스. 여기서는 그냥 상수 값만 표시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K에서만 풀의 시리즈에서는 K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값만 딱 존재하면 되죠. 여기서는 이제 임펄스로 표시해야 된다고. 임펄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여기 내가 지금 이 빼먹었는데 빼먹은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요쪽 보면 continuous time, continuous 아니 이게 되는데 요걸 쭉 나눠봅시다. 그래서 continuous time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지금 이쪽은 이 두 개 1번, 2번 이거는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은 continuous 연속적인 신호에서 연속적인 시간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여기 끝나고 하면 할 게 이제 discrete time에 대해서 할 거예요. discrete time 끊어진 거 샘플링 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때도 똑같이 풀의 트랜스폼 있고 풀의 트랜스폼 여기에도 풀의 시리즈라는 게 존재해. 그래서 내가 이거 이게 시간이 남아서 이거 내 지금 리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대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컨티뉴어스 타임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이게 넘어갈 수 있어. 디스크리트 타임은 숫자만 나오기 때문에 0101 이런 것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해석이 안 되면은 쭉 넘어가서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계산할 수 있는데 계산해놓고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지 대부분 학생들이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 알아야 돼. 이게 뭔지를 유추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티뉴스 타임이었지만은 어떻게 풀의 트랜스폼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풀의 트랜스폼을 하면은 풀의 트랜스폼하고 풀의 시리즈는 어떻게 된다고?
K배 되는 F0에 K배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 되는 것만 나타나요. 끊어져서 나온다고. 끊어져서.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디스크리트 프리퀀시가 되는 거예요. 디스크리트 프리퀀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쪽 풀의 트랜스폼은 어떻게 된다고? 풀의 트랜스폼은 F라는 게 나타나면서 어떻게 된다고? 연속적으로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이건 컨티뉴어스 프리퀀시지. 컨티뉴어스 프리퀀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물론 풀의 트랜스폼하고 풀의 시리즈 둘 다 중요하긴 한데 뭐가 더 중요하냐고 뭐 물어보면은 뭐 당연히 풀의 트랜스폼이 더 중요하지. 이게 훨씬 더 많이 쓰니까 이게 훨씬 더 많이 쓴다고.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풀의 트랜스폼 하면은 컨티뉴어스 프리퀀시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이건 둘 다 타임 도메인에서도 연속적이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만 할 수 있냐? 컨티뉴어스니까 어디에서만 할 수 있냐? 사실은 여러분들 연습장에서만 풀 수 있죠. 연습장에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디지털 컴퓨터로. 이걸 계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거 봅시다. 디스크리트 타임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 샘플링하고 컨티뉴어스 타임을 샘플링하고 퀀타이제이션 해가지고 이게 물론 ADC가 되지. ADC를 해서 0101 이렇게 바꾸잖아. 01, 뭐 111 뭐 이렇게 바꾸는데 이걸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하는 거지. 디스크리트 타임을 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본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노이즈 때문인데 노이즈 때문인데 뭐 이게 결국은 우리가 뭐 컴퓨터를 쓴다든지 컴퓨터 사용하려면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컴퓨터가 디지털 컴퓨터이기 때문에 디지털 컴퓨터이기 때문에 디지털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근데 잘 봅시다. 디스크리트 타임을 해서 이게 이제 본질적인 얘기인데 디스크리트 타임을 해서 풀의 트랜스폼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어떤 프리퀀시가 나와? 컨티뉴스하게 나온다고. 아니 그러면은 계산해서 나왔더니 컨티뉴스 프리퀀시를 디지털 컴퓨터에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없어?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풀의 트랜스폼은 컨티뉴스 타임에서는 굉장히 유용한데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별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다고. 쓸모가 없다고. 유용하지 않아. 뭐가 유용하겠어 그러면. 디스크리트 타임을 바꾼 이유가 디지털 컴퓨터에서 하려고 했는데 디지털 컴퓨터에서 타임 도메인에서 끊어서 했더니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도 끊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끊어서 나와야지 그 안에 저장이 될 거 아니야. 일단. 응?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디스크리트 타임 풀의 시리즈로. 이렇게 해야지 디스크리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디스크리트하고 디스크리트한 거. 타임 도메인에서 디스크리트하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디스크리트한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할 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요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하게 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된다고. 이걸 디스크리트 타임 풀의 시리즈라고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다시 배울 텐데 디스크리트 풀의 시리즈라고 DFT 뭐 DFT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DFT, DFS라고 하기도 하는데 DFT라고 하고 이걸 빨리 하는 걸 FFT라고 하고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우리 이 DSP를 뭐 하는데 배우느냐 이 FFT 배우려고 하는 거라고. 뭐 간단히 얘기하면 FFT라는 걸 배우려고 하는 건데 FFT가 결국은 디스크리트 타임 풀의 시리즈하고 결국은 뭐 같은 그 뭐 결국 같은 걸로부터 나와.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또 뭐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 하는데 뭐 시간이 늦었네. 그렇고 뭐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그 공지를 안 해가지고 난 당연히 그냥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게 뭐 공지를 안 해서 이거 못 들어온 사람인데 다음 시간부터는 무조건 여기를 들어와. 이거 뭐 계속해서 내가 공지를 할 시간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어차피 내 이건 외부에서 했기 때문에 늘 똑같아요. 그냥 늘 똑같아서 요 줌 사이트로 늘 들어오세요. 늘 들어오고 그다음 내가 이제 하나 공지할 게 있는데 내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뭐 좀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과제 평가 때문에 대전을 내려가야 돼가지고 이 수업 시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은 다음 수업은 할 수가 없고 수업 3월 31일인데 3월 31일 화요일 날 수업은 할 수가 없고 내가 아마 따로 뭐 공지는 할 텐데 공지를 하겠는데 그냥 유튜브에
뭐 간단하게 올려서 유튜브에 자료를 올려서 자료를 업로드 할 테니까 뭐 여기를 좀 보고 뭐 하도록 해. 어차피 샘플링하고 요까지는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샘플링까지 다 끝내고 또 시간이 되면 DSP가 뭐다라는 것까지만 좀 끝내고 하여튼 뭐 그래야 돼. 그 다음에 오늘 혹시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이걸 끝나자마자 바로 그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유튜브로 좀 보고 하세요. 뭐 출석은 뭐 보니까 다 들어오긴 바로 들어왔네. 이게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긴 했는데 다 들어왔으니까 그걸 출석은 뭐 하여튼 나도 좀 그걸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뭐 오늘 출석은 뭐 다 한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꼭 보도록 해. 이거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여기 우리가 하고 있는 풀에 지금 트랜스폼을 하고 있는데 풀에 트랜스폼을 내가 하는 이유가 뭐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요 42페이지 여기 나타나는 여기서 보면은 그 컨티뉴어스 프리퀀시, 컨티뉴어스 프리 타임 요런 것들이 다 요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게 요 빨간색으로 내가 표시한 요 부분 디스크리트 타임 프리 시리즈 요게 이제 FFT랑 DFT랑 연관이 된다고 했는데 요거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요거 좀 하여튼 하고 그다음 또 뭐 숙제 없이 끝내려니까 좀 약간 아쉽네. 숙제 하나 냅시다. 숙제 제일 마지막 페이지 있잖아요. 여기 예, 42페이지야. 42페이지 요 그림 42페이지 그림 이거 그냥 쉬워. 42페이지 그림을 하나 그리고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세요. 이메일로 보냈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DSP라고 이게 메일 제목을 DSP 뭐 오늘이 0326이야 오늘 27이구나. 27 뭐 숙제 뭐 누구 이름 적고 요렇게 해서 보내면은 내가 좀 빨리빨리 확인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해서 보내고 하여튼 수고했고 다음 시간은 얘기했지만은 다음 시간은 내가 저기 대전을 내려가야 돼서 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시간은 안 될 것 같고 내가 유튜브에 올리든지 아니면은 뭐 저 해보고 내가 저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뭐 한 시간 다음에 보관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웬만하면 내가 유튜브에 올리도록 할게. 그래서 좀 보고 뭐 거기에 뭐 숙제를 낸다든지 뭐 그렇게 할 테니까 그거까지 해서 하도록 합시다. 뭐 수고했어요. 뭐 하여튼 오늘 내가 공지를 안 해가지고 좀 늦게 들어온 사람한테는 좀 미안하고 뭐 다음 시간부터는 무조건 여기 이 줌 사이트로 들어오도록 하세요. 예,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림에 2-두 개 나와 있는 거, 요 그림 내가 말하는 거, 요 그림을 한번 본인이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컨티뉴어스 타임하고 컨티뉴어스 프리퀀시를 요걸 다 해서 컨티뉴스 타임 프리의 트랜스폼하고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틀리느냐? 하나는 컨티뉴스 프리퀀시랑 디스크리트 타임이고 컨티뉴스 타임이 컨티뉴스 프리퀀시 컨티뉴스냐 디스크리트 하냐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제 이쪽 보면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디스크리트 하냐 컨티뉴스 하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 뭐 그림 그리는 거야 금방 할 수 있지.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건 그림 그리는 건 중요하지 않고 알 만큼 좀 해라는 거예요. 예, 그래 수고했어요. 예.